이제 음향적인 얘기를 3교시 때는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수는요, 여러분들. 수는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호르몬이고요. 화는요. 화는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남성 호르몬. 근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비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 네. 저는 심지어 제일 좋아하는 책 이름도 그쵸, 마이 도토님. 마이 도토님은 그쵸, 양기 충만하시니 테스토스테론이 대단히 강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목하고 금은 아직까지 저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 실제 제가 에스트로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요. 그 양의학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으신 분이다. 그럼 에스트로겐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리고 화가 너무 많으신 분이다.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실제로 많으세요. 저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약간 중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약간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계절하고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들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저는 고등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부는 교재 검사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교재를 걷어요. 애들 교재를 걷은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쵸. 제일 마지막 장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써놔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용우가 앞페이지에 앞페이지에 그 과자 자국 있더라 크크 그래도 열공해줘서 고맙네 우리 힘내자 막 이런 거 다 써줘요. 교재 검사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이 양이 이 글자 수가 좀 적으면은 좀 삐지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은 저랑 통화도 안 하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것만 보면은 여자분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저 혼자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원장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러면은 접니다. 그럼 아니요 원장 선생님이요. 막 이래요. 제가 원장인데요. 원장 선생님 여자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접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원생들 가르칠 때도 좀 여성성이 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너무 또 벗어나거나 애들이 너무 막대먹게 군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났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게 있어요. 요 부분이 어떤 사색을 담당해요. 사색을 담당하고 물론 지금 수현님께서는 자수 두 개나 있으신데 왜 비 안 좋아하지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감성이 있으신데 그게 어 이 요게 비를 좋아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거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화 화가 적은 사람은 어찌 구분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저,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 금만 가지고는 어떤 호르몬 이름을 붙이지 못하겠어요. 호르몬 이름을 붙이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화기가 여자분인데 화기가 너무 많다. 로봇 괜찮네요. 아예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 이제 금이 딱 이렇게 있어요. 금이 있고 여기 다 금이 있다고 해볼게요. 금이 이렇게 딱 있는데 쌓여보고 싶으면 안 되죠. 여기 개수가 있고 여기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가 많은 걸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금생수, 물론 얘가 뭐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요것만 놓고 봐도 금생수 해주면서 수기가 막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세요. 물론 그 목금이 호르몬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요 수나 화가 강하신 분들은 실제로 검사를 해보시면은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안 나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대운에서 좀 보완이 되는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100%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화기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이 호르몬이 불균형인 거잖아요. 수기가 너무 많아도 호르몬 불균형이고요. 그럼 이제 호르몬제 같은 거 드시면 대단히 좋으시죠. 실제로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게 제 거를 너무 저는 제 사주를 잘 안 봐요, 사실. 네. 잘 안 보고 그냥 뭐 일 벌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거 잘 안 보는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는 공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공적으로. 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양이고 얘는 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잔 말이에요. 엄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얘는 왕지죠, 왕지. 근데 얘는 생지죠. 생지인데 온도는 어떻다? 차갑다. 온도는 차갑다. 온도는 차가운데 그 안에서 양기가 용출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활발해 보이는 거죠. 이쪽은 왕지가 아니라 임목, 좀 차가운 애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조금 그렇게 활발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제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요. 네, 이제 그렇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향적인 게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제가 그 이제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네.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시고요. 갱년기도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그 명리를 좀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갱년기는 제가 관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 수와 화의 문제로 갱년기도 분명히 그 어떤 그 갱년기가 호르몬의 문제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좀 관찰을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갱년기 때 제가 이렇게 딱 가면은 항상 오지 마. 엄마 지금 좀 예민하거든. 갱년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오지 마. 엄마 화난 거 아니고. 어, 그래. 고맙다. 막 항상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뭐를 관찰을 네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제가 한 연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분 같으신 경우는 이분 이제 남자분이세요.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지금 배제하고 그냥 볼게요. 배제하고 일단 배제하고 음, 음 그러면은 월, 시가, 음이 강하다. 그럼 이게 뜻하는 거는 이분의 세계는 음의 세계이다. 벌써 한 가지 나왔죠. 이 사람은 대단히 사색적이다. 생각이 많다.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을 확장을 시켜 볼게요. 다 음이죠. 다 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양이 눈에 보이겠죠.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 목화를 뜻합니다. 네, 이제 목화도 이렇게 한자로 쓰는 연습을. 네. 그리고 이제 이분 대운이요. 대운이 을, 해, 그리고 병자, 그리고 정축 이렇게 갔습니다. 해자축으로 갔죠. 자, 해자축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겨울 대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음이 강하긴 한데 얘는 가을이란 말이에요. 가을. 가을인데 겨울바람이 막 불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눈에 더 들어오겠습니까? 그
온기가 눈에 들어오게, 온기가 1번, 그리고 한기가 2번.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자, 이게, 그쵸, 1번이죠, 1번이죠. 네, 온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겨울이 점점 가중이 되고 있잖아요. 해보다는 자가 춥고 자보다는 축이 추우니까. 겨울이 막 가중이 되니까 온기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기라는 거는 양을 뜻하고요. 한기라는 거는 음을 뜻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저 때가 이제 나이가 11세, 21세, 31세 이렇게 가요. 그럼 저희가 보통 요맘때쯤에는 직업이 결정이 되죠. 근데 직업 결정되는 순간에 한겨울, 그리고 더 추운 막 혹독한 겨울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럼 이분이 눈에 보이는 거는 딱 두 개. 얘랑 얘만 보이겠죠. 네. 그럼 이분은 식신생재를 하시는 분, 뭐 식신생재 이런 거 지금 모르셔도 되세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목화를 사용하시는 분, 목화를 더 중히 사용하시는 분. 그럼 목화라는 거는 화려하다, 대중적이다, 또는 예술적이다. 뭐 이제 요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의 실제 직업은요. 실제 직업은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세요. 남자분이시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맞죠. 화려한 일에 계신다라는 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거꾸로 제가 이제 해볼게요. 쫙 지우고, 쫙 지우고요. 음, 만약에 대운이 타, 아이고, 타, 오, 미 이렇게 여름 대운으로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 사주 원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은 음기운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겠습니까? 여름 대운이라는 거는 양기운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음기운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들어오겠냐는 거죠. 얘네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금수라는 거는요. 금수는 깊이가 있거나 전문적이거나 음,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전문적이고 뭐 전통적이고 음, 그리고 좀 대중적이지 못한 것, 좀 특수한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대운이 그 초년에 사오미로 흐르셨다면 그렇죠. 좀 비현실적인 것들. 근데 비현실적인 거라고 하면은 아 그렇죠. 어떤 예술이나 문예 창작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실제로 이분은 예술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철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 어떤 계절이 들어오는가. 그렇죠. 무형의. 네. 약간 끝말잇기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무형. 네. 좀 의자. 저는 의자. 네. 그래서요. 네. 이제 혼잣말이고요. 음, 금수기운은 이제 요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만약에 사오미 대운으로 들어왔다. 그럼 지금 완전히 다른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네. 완전히 다른 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 어, 자, 요게 이제 제 거잖아요. 제 건데 제가 기사 대운부터 명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기사 대운. 아이고. 네. 그럼 여름 대운 시작됐죠. 제가 그 다음이 이제 경오 대운. 그리고 그 다음이 신미 대운이거든요. 자, 그럼 제 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적용시켜 보세요. 여기 지금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얘는 눈에 안 들어와요. 추우니까. 근데 여름 대운이 시작이 됐죠. 42세. 여름 대운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수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금수.
금수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 저한테 금은 물론 없지만 저한테 금은 재성이 되고요. 수는 관성이 됩니다. 자, 요거 이 십성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 재성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 목표 요런 거를 이제 뜻하고요.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거는요. 그 저희 뭐 관성은 명리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시던데요.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건지 명리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이라는 글자는 진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 그죠? 책임.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 요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건 십성이라고 그러죠.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2세 대운부터는 재성하고 관성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생긴다. 그리고 조직이 생긴다. 책임이 생긴다. 그리고 십성적으로 안 보고 금수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통적인 것들, 깊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무형, 비현실적인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안에서도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요거 되게 재밌으실걸요? 오늘 당장 적용하실 수도 있으실 정도로 네, 대단히 그 재미있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예시들을 좀 많이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옮겨 놓을 걸 그랬네요. 이분 한번 보죠. 이분 지금 보면은 6월 가을이잖아요. 남자분이시고요. 네, 남자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멋있죠? 네. 요거는 따로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자예요. 건. 하늘 건 이렇게 씁니다. 네, 아무튼요. 남자분이시고 대운이 19, 29, 39, 49. 그래서 여기에서 개해. 저희 배운 거 한번 총 출동시켜봐요. 남자분인데 양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순행한다 그랬어요. 순행. 요거 말씀 안 드렸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왠지 A반 수업할 때만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대운수가 순행이다, 역행이다. 이거 어떻게 뽑는 건가 하면요.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글자가 큰 글자냐 작은 글자냐 그거 가지고 뽑는 거예요. 여기를 연간이라고 하거든요. 연간이 양간이다. 음양 뭐 음과 양 이게 아니라 양간이에요. 양간일 때 남자면은 대운수가 순행, 여자면은 역행. 남양순씨. 남양순씨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남양순씨? 그냥 그렇게 외우신다고요? 아,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외울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사실 저 남양순이라는 분 몰라요. 네, 사실 모르고요. 그리고 연간이 음간일 때. 근데 저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안 외워도 되던데요. 왜냐면은 요 양이 남자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실제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순행이다. 그리고 이제 음이 여자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나면은 대운수가 역행한다. 역행하고 여자면은 이제 순행한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얘는 그렇게 연상해가지고 되게 빨리 외우긴 했어요. 남양순 씨. 남양순 씨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남양순 씨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남, 양, 순, 씨. 그러면 역시. 이건 좀 이상하네요. 네, 남양순 씨가 제일 괜찮네요. 지금 양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순행은 순서대로 간다. 역행은 거꾸로 간다는데 그럼 뭐를 기준점으로 잡냐? 요거.
월주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월주. 자, 월주가 이분 신유죠. 신유고 남자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간이 지금 양간이죠. 그럼 순행을 하겠네요. 순행. 순행하게 되면은 신금 다음 글자가 개수예요. 신금 다음에 글자가 아니 개수래. 경신 임수. 임수고요. 그리고 유금 다음에 글자가 술토잖아요. 임술 대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점으로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개해 다음에 갑자, 을축, 그리고 어렵다. 네, 갑을 병. 저 이런 거 계산을 되게 못해요. 병인. 그럼 이분 대운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마다 요 뒤에 글자가 다 다르던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짜로부터 어떤 24절기와 더 가깝냐 그거를 계산한 다음에 막 나눗셈도 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덧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올림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플 보고 뽑으시고. 네, 일단 요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사주를 딱 보내주셨는데 그 남자 여자 요거를 딱 지우시고 한 요 밑에 이렇게 대운수 막 요게 이제 약간 보여요. 대우 막 약간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제 역 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끊어서 이제 보내주실 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안간이니까 역행하면은 여자분이시네. 네, 이렇게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론 같은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거 이제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 그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게 되면요, 아주 춥거나 그러니까 겨울생이거나 여름생들은 되게 보기 쉬워요. 근데 이분은 지금 가을생이잖아요. 가을생이고 또 이제 묘시면은 이제 해가 뜨고 나서죠. 아침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니까요. 해는 이미 떠 있습니다. 해는 떠 있는데 가을의 정화예요. 가을의 정화고, 그래 해는 떠 있어요. 다행히 가을의 정화고, 그리고 뭐 비도 내리고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금생수를 해주는 애니까 비를 막 끊이지 않고 내리게 해주는 아이도 있고, 요 비가 여기 뿌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차가운 토양도 있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추울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이 가을이더라도 추울 거라는 거죠. 왜 비도 오고 있고 비가 끊이지도 않고 여기서 막 구름이 계속 비를 내리게 하고 있으니, 아니면 안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안개. 여기 신금을요. 네. 그리고 이제 높은 땅이 하나가 있고 그 땅이 조금 비옥해요. 네, 딱 요 정도까지. 그럼 벌써 이렇게 연상해도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정화 입장에서 가을에 홀로 이게 묘시니까 해가 떠 있으니까 괜찮겠네 싶겠지만도 아침이거든요. 네, 그럼 좀 쌀쌀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화는 사람들을 일단 안내해 주는 건 아니겠죠. 왜? 밤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을 대표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아침이니까 너무 춥고 또 내가 이게 뿌리가 너무 멀어요. 뿌리가 요렇게 이렇게 멀리 가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하면은, 보세요.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나한테 어떤 든든한 근이 되어준다. 여기가 이제 제일 외부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요 자리가 지금 차가운 글자잖아요. 배우자 자리로 인해서 내가 조금 추울 때가 참 많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겨울이 점점점 가중이 되죠. 안 그래도 가을생이었는데 겨울이 점점점 가중이 됩니다. 가중이 되면은 이분은 목화를 중요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목화를 더 중요하게 쓸 수밖에 없고, 이 목화의 기운이라는 거는 대중적이거나 뭐 또는 예술적이거나 뭐 세속성 또는 화려한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업직을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중 예술 뭐 세속 화려 그래가지고 무슨 미술가 이런 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업직이라고요? 뭐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남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45살인데 요 을축대운이죠. 점점점 추워지고 있죠. 그럼 이제 요거 잘 들어보세요. 점점점 추워지고 있으면은 목화 중에서 오로지 화만 눈에 들어옵니다. 오로지. 왜냐면 내가 너무 추우니까요. 목을 챙길 시간도 없어요. 이제 오로지 화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눈에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비견, 겁재, 그죠? 그럼 비겁들하고 무언가를 도모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살면서 마주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비겁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십성적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화라는 기운만으로 한번 볼게요. 화라는 기운은 뭡니까? 펼치다죠. 펼치다. 그러면 나는 펼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공하겠느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서 네, 나는 펼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약간 판단 미스 하시는 경우 뭐가 있냐면요. 이제 배우신 분들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유금하고 축토가 안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축이 들어왔으니까 유축 반합한다. 유축 반 아이 반도 한자로 외워야 되겠네요. 유축 반합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계산이 좀 틀린 거예요. 저도 이 합이라든가 형충파에 다 봐요. 다 보는데 그거부터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거부터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보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 거를 먼저 떼어놓고요. 와 반합 저거는 저 그 자리에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우자 아니에요 근데? 잠시만요. 5번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까먹을까봐. 뿌리근 네 외웠습니다. 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네 잠시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제 거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름 대운이 들어오니까 여름 대운이 시작이 되니까 수기운이 보인다라 그랬잖아요. 수기운이 보인다. 그리고 또는 이제 중히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함정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얘들도 내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은 수기운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할걸요? 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수기운만 보이는 거예요. 여름 대운이 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분 영업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영업직 하는데 그 이유는 내 눈에 얘만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머지 글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금기운이 대단히 강한 거거든요. 금기운. 그럼 금기운 할 때 이제 이런 거 우리 다 배우긴 하겠지만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과 그리고 예리한 금속, 기계, 뭐 정밀기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복사기 관련 영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럼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어떤 거 위주로 드리나 하면은 이거 위주로 설명을 해요. 이거 위주로. 그쵸. 손으로 만지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그러니까 정밀 기계도 되는군요. 네. 이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이분들이 화들짝 놀래요. 와, 선생님은 남들이 못 맞추는 걸 어떻게 맞추십니까? 막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 쓰고 있는 건데 본인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합이라든가
또는 아이고 합을 왜 이렇게 썼지? 네. 아 오늘 너무 많이 외웠어요 한자를. 네. 그 합이라든가 합이라든가 또는 이 반합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세요. 네 이게 좀 어려운 한자긴 한데요. 그 반합이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저희 어차피 이제 합평충파에 배우게 되면은 요 개념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건지 좀 아셔야 돼요. 기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글자하고 합을 해요. 그래서 갑, 기, 합, 화, 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목하고 기토하고 합을 해서 토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한테 기토는 상관이에요. 상관인데 제 사주는 추운 사주죠. 추운 사주면은 자 온도를 둘째치고 얘는 양기운이고 일단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온도는 둘째치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는 음기운이죠. 그럼 저는 추운 사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이 합을 할 때 제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얘가 들어오겠죠? 얘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대운에서 저는 합을 하니까 편인이 이제 내놓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전문성 있는 학문이에요. 갑기합토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전문성 있는 학문이 눈에 들어와서 상관,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보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제 사주는 추운 사주예요. 추운 사주니까 양기운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갑기합토를 해도. 그러면은 주인공이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성 있는 학문이 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그럼 갑기합토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결국엔 식상이거든요. 식상이 어떤 행위를 뜻해요. 행위. 말하는 거. 그럼 방향성을 바꾸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천간에 있으니까 대표성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똑같이 기토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되 이거를 한여름으로 바꿔볼게요. 한여름. 예, 한낮. 그럼 이제 뜨거운 사주가 됐죠. 자, 근데 이제 갑기합토 하려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상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진짜 크게 달라져요. 내가 하다 보니까 못해 먹겠어 가지고 방향을 바꾸려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더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사주 명리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고 여러분들 인생 그리고 뭐 합이라든가 이런 개념 알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다 대입해 보세요. 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음양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 음양적인 거를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게 저는 요즘은 이 저기 사주 볼 때 자꾸 머릿속에 그 음양 핑퐁이라는 단어가 떠나지를 않아요. 양이 들어오면은 음으로 가고 음이 들어오면은 양으로 가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중간한 사주들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주. 음양이 쏠리지 않은 사주. 저는 이걸 이제 어중간하다라고 이제 억울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밸런스가 잘 맞는 사주죠. 밸런스가 잘 맞는 사주들. 이런 사주들 보면요. 너무 재미난 게 저는 밸런스가 잘 안 맞는 사람이나 밸런스가 잘 맞는 사주 예시는 못 그리겠고요. 네. 밸런스가 잘 맞는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밸런스가 잘 맞는 사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겨울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겨울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그거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간다는 게 양을 봐요, 양. 그리고 여름 대운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밸런스 잘 맞는 사주는 그냥 음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한 2기 분들 지도할 때 초창기 때만 해도 이 밸런스가 잘 맞는 사주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 한쪽으로 쏠린 사주는
뭐 용하다, 귀신 같다, 어떻게 그렇게 맞추냐 막 이런 얘기를 맨날 듣는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상담량도 워낙에 많고 그렇게 해서 임상을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단순한 건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기원이 됐나 하면요, 요것도 들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제가 뭐 때문에 결국에 그걸 알게 됐나 하면은, 그냥 사주 명식 아무거나 제가 그려볼게요. 신, 축, 뭐, 뭐 여기도 축, 뭐 자, 그리고 정, 뭐 무, 오, 그리고 여기도 뭐 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누가 봐도 추운 사주죠. 누가 봐도 추운 사주. 누가 봐도 추운 사주인데 4, 5, 미가 들어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주 원국이 여름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주 원국은 여전히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인데 여름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여름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한겨울인데 거기 여름 기운이 들어온 거니까 조금 살만해졌다예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전히 한겨울이니까 양을 더 중요하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감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난 게, 이렇게 추운 사주도 여름 기운이 들어오면은 이제 차가운 기운들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사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도 대단히 추운 사주인데 그깟 초여름 들어왔다. 저 자월의 자시잖아요. 자월의 자신데 이게 한여름도 아니고 초여름이잖아요. 초여름 들어왔다고 바로 자수 보는 거 봐요. 얼마나 웃겨요. 네. 이거까지 보고 나니까 밸런스 잘 맞는 사주도 알겠다 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잘 맞는 사주는 그냥 출렁출렁 가주면 돼요. 겨울 기운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양적인 활동을 더 하려고 할 거고, 여름 기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음적인 활동을 더 하려고 할 거고, 직업적으로도 십성적으로도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은 대단히 재밌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바탕화면 강의, 제가 빼놓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있다.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네. 이분 대운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대운이 음, 인, 묘, 아, 네. 인묘, 진, 사. 그래서 지금 대운이요. 11세, 21세, 31세, 41세. 이제 대운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쓰는 김에 위에도 그냥 쓸게요. 경인대운, 경인대운, 그리고 신묘대운, 임진대운, 그리고 계사대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직업 알아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 데이터도 있습니다. 어제 이기분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다른 이 사주 말고요. 그 다른 사주 명식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군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면은 특수직에 있는 군인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군인인데 어떤 상담직에 있는 군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의가 지속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요. 이분 같으신 경우 보면은 남자분이에요. 까먹지 않게. 네, 남자분이고요. 그리고 자월, 인시면은 새벽이에요. 3시 반에서 5시 반이에요. 네. 그럼 이거 한겨울이죠. 이거 추워. 네, 추운 사주입니다. 대단히 추워요. 대단히 추우니까 따뜻한 거를 봐야 되겠네요. 따뜻한 거. 그럼 따뜻한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네, 이거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주는 너무 추우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따뜻하죠? 따뜻하죠?
네, 음양이 아니라 지금 온도적으로 봤어요. 왜 제가 음양적으로 안 보고 온도적으로 봤냐면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거 찾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리고 인목은 양의 기운이 있는데 온도적으로는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전체적으로 보고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은 거예요. 어 그러면 이분 대운을 한번 볼까요? 인, 묘. 자 여기서 질문. 12월이 2월하고 3월 기운, 봄 기운이 들어오면은 따뜻해질까요? 아니면 별 체감이 없을까요? 자, 12월에 봄 기운이 들어오면은 따뜻해진다? 아니다. 그렇죠. 체감이 없어요. 차가워요. 완전 노체감. 그죠? 완전 노체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따뜻한 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뭔지 한번 봅시다. 물상적으로는 금, 그리고 토고요. 십성적으로는 관, 그리고 인. 그럼 인이라는 거는 어떤 자격을 뜻하죠. 자격을 뜻하고요. 관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을 뜻하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그럼 제일 이제 요것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응용 충분히 할 수 있을걸요? 이 중에서 그럼 제일 뜨거운 아이 고르라 그러면은 단언컨대 얘랑 얘죠. 그러니까 무토하고 미토 중에서 누가 더 뜨거운지는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저희가 많은 감명을 하면서 밝혀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로 많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 이분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군인이고 기무사령부에서 일하는 어떤 특수직에 계셨어요. 특수직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사대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드디어 여름이 들어오죠. 여름이 들어오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 이제 한번 추스려 보세요. 예, 예, 예. 이제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얘 중심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얘 중심적으로. 그럼 얘가 이제 뭔지 한번 볼까요? 비견하고 비견은 이제 가까운 사람, 동업자 이런 것 뜻하죠. 그리고 얘 상관은 내가 어떤 하는 행위를 뜻하죠. 식신하고 상관이 내가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뛰는 거, 하는 거 그런 걸 뜻해요. 자 그러면은 여름이 들어오면서 이제 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직업 바뀌겠네요. 네. 맞아요. 오 대박. 네 비견들과 창업했어요 지금. 군인이셨다가 이제 불명예 전역하시고 네 불명예 전역하시고 그 우울증 걸리셨다가 이제 비견들과 창업했어요. 창업을 했고 이게 참 요거는 이제 제가 데이터를 좀 더 뽑아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수 있지만 겨울생이 이건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자축 월생이 월생이 요거는 근데 공식화 시켜도 꽤 좋습니다. 생이 여름 대운 만났을 때 진짜 제가 쓰려니까 화딱지 나네요. 만났을 때 약간 인생이 포맷이 됩니다. 포맷되고 새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당연하죠. 왜냐면은 보세요. 겨울생인데 계속 추웠잖아요. 그럼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고 이 명식이 하게 돼 있는 일을 못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연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겨울에 비다. 근데 내가 내렸을 때 눈으로 내려서 생명을 죽일까봐 너무나 두렵다. 그리고 나무가 여기가 있죠. 나무가 너무 멀리 있어요. 즉 45세 이후부터 나무를 만나요. 그럼 45세 이후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내가 무엇을 할지 알겠다. 근데 35세쯤부터 사실은 생명이 등장을 했죠. 네, 생명이 등장했고 사주 원국을 봤을 때 한겨울의 아침 시간이니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다행히도 미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토가 따뜻하니까 나는 눈으로 내렸는데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녹아가지고 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상상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요거만으로도 배우자 복은 있겠다. 배우자가 미토니까 배우자 복은 있겠다. 배우자 덕택에 물이 녹는구나. 아니 눈이 녹는구나. 눈이 녹아서 물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여름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겠다. 그럼 그동안의 인생 포맷 시켜야죠. 새 출발 시켜야죠. 네, 그래서 겨울생 분들, 겨울생이면서 추운 사주분들, 여름 대운이 만약에 앞에 있다. 그러면 후덜덜 하세요. 아, 이거 겁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포맷 시키는 과정은 대단히 괴롭거든요. 괴로운데 그 새 출발이 어마어마한 새 출발이에요. 다 나한테 너무 좋은 새 출발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 과정이.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계세요. 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음양 핑퐁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더라는 거예요. 음양 핑퐁을 하면은. 그리고 더 명확하게 알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잠시만요. 또 이제 그런 걸로 제가 한강에서 돌아오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아, 네. 명식 하나 또 써보겠습니다. 아, 이분은 제가 시간을 몰라요. 시간을 몰라도 어느 정도 이 겨울생이나 여름생들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게 있어요. 미, 자, 기, 사. 여자분이고요. 여자분. 아, 이거 기자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쓸게요. 기. 여자분이고요. 대운이 이분이 지금 34세구나. 정축, 무인, 기묘, 묘경진. 그리고 신사. 네. 아, 이건 의외인데요. 아,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분. 제가 사주 원국이 궁금해가지고 입력한 분인데 20, 아이고, 아, 너무 어려워요. 이게 38, 48. 그리고 현재 34세. 네, 현재 34세고요. 그 일단은 월지만 딱 놓고 오면은 자월이죠. 네, 맞아요. 앵호님 지금 말씀 너무 잘 주셨어요. 온통하죠. 온통한데 자월이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까딱 잘못하면 온통 화로 보이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한겨울에 강한 열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에 한겨울에 강한 열기운이니까 이 강한 열기운으로 사람들을 녹여주는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식신이 되고요. 식신이 또 바깥에 나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분 대운 가는 거 한번 볼까요? 대운 가는 거 보면은 임묘진 지금 34세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요때는 좀 추운 대운이었겠네요. 어우, 그리고 어렸을 때는 되게 추웠겠는데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안 좋았겠네요. 이게 가뜩이나 이게 온통 화처럼 보여도 한겨울생이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근데 8세 대운이 이 축대운이었잖아요. 그럼 몸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또는 이, 이 수기가 관이기 때문에, 관성이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인대운 좀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이렇게 봄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은 아직은 아직은 춥다. 아직은 춥다. 그리고 이 명식이 이 본인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을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럼 언제 하느냐? 48세 대운. 그리고 저희 오늘 배운 거 좀 종합해 보면은 진대운이 끝나갈 무렵부터, 그리고 얘도 좀 따뜻한 기운이 있죠. 얘도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요게 들어올 때부터 38세부터 변화가 조금씩 보이긴 하겠다.
그리고 48세가 되면은 인생이 약간 포맷 되겠다. 아, 안 되는데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메탈을 제일 좋아해요. 메탈, 락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데 요것만 어렸을 때 계속 들으니까 정신병 오는 것 같아가지고 EDM도 듣기 시작하고 뭐 R&B도 듣기 시작하고 재즈도 듣기 시작하고 클래식도 듣기 시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발라드, 네 발라드, EDM, R&B, 재즈, 클래식 이러다가 발라드 그러니까 좀 웃기네요. 네 이렇게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노래를 딱 듣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찡한 거예요. 찡. 네. 이게 영어 선생이라고 영어 다 잘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소절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뭔가 가사가 너무 찡 해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그 노래 가사를. 그랬더니 더 찡한 거예요. 더 찡한 거예요. 그래서 뮤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더 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래 제목이 All Too Well이라는 노래인데, All Too Well이라는 노래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테일러 스위프트 되게 유명한 컨트리 팝 가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얼투엘 한번 들어보세요. 얼투엘 되게 좋아요. 노래 되게 좋고. 근데 그분의 가사가 너무 찡해가지고 이게 왜일까?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이분 생년월일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뭐 쇼핑도 즐기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적도 있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 그래서 이거를 명식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추운 겨울생이구나. 추운 겨울생이고, 그러면은 남자복이 지금은 아직 없다로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저는 이분의 뭐 인생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남자복은 없을 거예요. 왜냐? 요 자수가 관성이에요. 근데 이 관성 때문에 한겨울이 됐잖아요. 관성이 한겨울의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앵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온통 화이긴 하지만 한겨울의 온통 화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한겨울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남자복이 없을 수도 있고, 저도 한번 좀 찾아보고 싶긴 하네요. 뭐 기해년, 경자년, 이 수기운이 대단히 강해졌죠. 요럴 때 남자 문제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대단한 슈퍼스타니까 아마 기사 같은데 났겠죠. 네,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38세 대운 끝나갈 때쯤부터는 따뜻해지니까 내가 이 추위를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포맷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죠. 물론 시간 없이 보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 사주나 이런 거 안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시간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그냥 요거 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잘 됐네 어쨌네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제 제자아이들 중에서도 한 명은 아이돌 연습생이고 한 명은 문예창작과 다녀요. 네. 생년월일 다 똑같아요. 시간만 달라요. 네. 그리고 저희 2기 수강생분하고 제 제자의 학부모님하고 생년월 아니 연월 일까지 똑같은데 시간만 다르신 분 계세요. 근데 그 학부모님은 내 쌍둥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저희 2기 수강생분은 아드님 한 분 있어요. 아드님 한 분. 그리고 이분은 간호사셨고요. 이분은 학원 강사셨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간도 모르면서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겨울생이나 여름생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사주들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너무 쏠려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노래 요즘 이게 노래가 10분짜리 버전도 있고 줄여서 낸 뭐 5분짜리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10분짜리 버전을 지금 한 틈날 때마다
한, 한 3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어요. 이 노래 좋아진 지. 네, 오트웰. 유튜브에 딱 치시면은 가사 이렇게 해석 버전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근데 저만 또 찡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어, 제가 이 3교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완전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당연하죠. 봄, 가을생도 그렇게 적용하셔야죠. 네. 근데 봄, 가을생이 조금 더 그 보기가 어렵죠. 예민하게 봐야죠. 조금 더. 네. 근데 3교시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음양 핑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근데 음양 핑퐁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음양 핑퐁을 이렇게 살짝 보여드림으로써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만 사주를 간명하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나서 격국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 오행의 상생상극도 좀 봐요. 네.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보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양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그리고 가장 사실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오지랖이라고 쓸 뻔했네. 오 오리지널리티가 가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 임마 너 고서에서 음향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안 나왔는데 왜 네가 뭔데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그러냐? 당연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주역의 시초가 되었던 하도 낙소, 하도 낙서 여기서 음향을 얘기했거든요. 음향을 하도 낙서가 주역 여기서 이제 주역 여기에서 이제 명리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임목이 들어오면 인호술 화 임묘진이니 임목은 목화 강해지니 우와 멋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와 멋집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이 커리큘럼에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해석 여기에 대한 해설은 좀 안 드리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멋진데요. 이게 제가 아까 사실 입이 근질근질 거렸는데 못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지금 저기 마이 더워터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가 배운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아까 저희 이제 지지 배울 때 얘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밑에 그리고 여기 위에 얘네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얘 따뜻하다. 그리고 얘도 이제 여름이니까 뜨겁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간의 무토와 가장 비슷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차가운 애는 영향을 받겠죠. 따뜻다라고 잘못 썼어요. 진짜 네. 요즘 오타에 민감한 세상에 따뜻하다, 뜨겁다. 그러면은 뜨거운 애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차가운 애가 영향받겠네요. 차가운 애. 그러니까 임수가 이 사이로 싹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진사지망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진사지망. 맞아요. 지금 마이 더터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네. 그럼 이제 진토하고 사화 양적인 게 들어왔는데 따뜻하고 뜨거운 양적인 게 들어왔는데 변화는 얘가 온다라는 거죠. 얘가 변화. 그렇죠? 마이더트님 저 얘기 되게 잘했죠.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지지 설명드릴 때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당연하죠. 이거 보세요. 오늘 무인일이었잖아요. 무인일. 무인일인데 지금 4일이잖아요. 4월이잖아요. 양기운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인사형, 형. 그러면은 수기운이 수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울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 20살 제자애 중에 명리 되게 잘하는 애 있어요. 근데 걔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무인일이 되니까
무인일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딱 카톡이 온 게 쌤 저 강남 가요 그런 거예요. 강남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강남도 종류가 많은데 강남 어디 가니?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는데 강남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한 번도 못 가본 애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게 겁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지금 20살인데 바로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오늘 사람 짱 많을 것 같아요. 겁제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네가 사람보다 생각이 더 많아질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4월이고 이룬에서 인목이 들어와가지고 목생화 해가지고 화기를 띄워주니 뭐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수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 생각이 많아지겠죠. 근데 와, 그 20살짜리 애가 그거를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쌤 지금 너무 뜨거워지니까 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가 영향받아서 그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20살짜리가 벌써부터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참. 네. 재밌어요. 이 제 제자애들 중에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취미로 시작했다가 거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잘 보는 애들 몇 명 있거든요. 한 2명 있어요. 근데 남의 거는 잘 못 봐주고 본인들 거는 진짜 잘 봐요. 본인들 거. 근데 진짜 되게 잘 봐요. 뭐 가끔 이제 저랑 통화하다가 선생님 저 이제 관 쪽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응? 왜? 좀 봐도 모르겠는데? 그럼 막 설명해줘요. 그럼 아 그렇구나. 야 너 대단하다. 진짜 관 쪽으로 좋겠다. 그럼 이제 어김없이 그때 딱 좋은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되게 웃깁니다. 네. 그렇고요. 아 이게 수업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렇죠. 김요일이면은 근데 얘는 조금 어중간하긴 해요. 이제 금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야죠. 금이. 경금, 신금 둘 다 영향 받아요. 그래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샤메이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경금이 더 걱정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얘가 왕으로 왔으니까. 왕으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A반하고 B반 진도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진도는 똑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심심한 걸 못 참는 사람이라 똑같은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시간이 되시면은 B반 수업 들으시더라도 A반 녹화본도 봐주시고 그렇죠. 한눈만 패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눈만 패는 거예요. 녹화본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B반 A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B반 녹화본 시간 나실 때 봐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참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심심하면은 강의가 안 되니까. 근데 내용 진도는 똑같다라는 거. 네. 조심해 주시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형님도 아변님도 네. 수현님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창의적으로 잘 받아들이신 거죠. 네. 아유 아변님 저도 뭐 항상 재밌습니다. 항상 재밌고요. 네, 샤미님 저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미니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현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무님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 더우터님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애경님, 앵호님, 그리고 진지님, 네, 오늘 편안한 밤 되십시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